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해원의 24절기 이야기 동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가 원래는 12월 21일인데요. 동지는 뭐 해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지구가 우리 적도 북해기선 남해기선일 때 해가 이렇게 남해기선에 딱 걸치는 시기잖아요. 남해기선에 딱 걸치겠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동지인데 한문을 분석을 해보면 한문을 분석하면 동지가 이 겨울 동자잖아요. 이 겨울 동자가 뭐 왜 겨울이냐라고 따지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동자가 옛날에는 글자가 이런 모양을 했대요.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은 뭐냐면 바로 그거잖아요. 마친다는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마친다는 의미를 뭐 단단히 끈으로 묶어놨다라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자 글자가 얼음빙자고 그러니까 단단히 묶어놓고 얼음이 열린다 해서 겨울이고 또 한문으로 또 이렇게 실사변에 있으면 마칠 종자를 이렇게 또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동지 같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특히 팥죽을 끓여 먹잖아요. 팥죽을 끓여 먹는데 이 팥죽을 왜 끓여 먹고 또 하나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곳곳에 팥죽 끓여서 많이 또 놓고 그러잖아요. 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팥죽을 끓여 가지고 뭐 안방에도 놓고 어떤 식탁에 부엌에 놓고 장독대도 놓고 여러 가지 많이 놓았다가 식으면 이제 우리 먹기도 했는데 왜 이럴까요? 이제 음양 오행을 보면 팥죽이 또 보면 팥이 붉은 거잖아요. 붉으니까 최초로 양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상 귀신은 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음기가 태양을 봤을 때 이 남해에서 도착하시면 음기가 최고로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팥죽을 끓여 놓으면 바로 그러니까 이 주설적으로 보면 바로 어떤 귀신을 쫓는다. 바로 죽기. 이 귀신을 쫓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뭐 우리가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 그런 이름이 있고 또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해가 이 남쪽으로 이렇게 도착하면 음이 최고로 왕성하잖아요. 그러면 보충해 줘야 되는 게 팥이 음식이니까 그렇고 또 팥죽을 또 끓여 먹는 의미를 보니 또 이런 뭐 얘기도 있다네요. 중국에 이 공공시라는 자녀가 진짜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공시 이 자녀가 나중에 이 죽어가지고 역신이 됐대요. 역신 돼가지고 공공신이 최고로 실한 게 팥이었대요. 팥죽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역신이 돼서 동네를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또 팥죽을 끓여서 이렇게 막 뿌리고 다녔다라고 그런 얘기 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보면 동짓날 특히 이 동짓시에 맞춰서 식사도 저보고 하라고 했고 또 곳곳에 대문에 또 뿌리는 건데 원래 동짓시가 저녁 7시 2분이네 2분. 그러니까 2020년 원래 동짓시는 저녁 7시 2분이네요. 2분. 미리 팥죽 끓여놨다가 좀 더 시에 맞춰서 먹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1월달부터 12월달 쭉 따졌을 때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한다 그러면 동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맞겠죠. 그렇죠? 해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새로운 시작이니까 동짓날을 요때게 하는 거 보면 새로운 시작이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당도 우리는 뭐 3월 1일 3일 지나고 3월 2일 개항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 서당 때는 서당에 이제 동짓날로 얘기를 했대요. 동짓날 이렇게 새롭게 시작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 동짓날을 입학식을 했다고 하고 특히 이제 또 동지 팥죽과 관계되는 얘기는 뭐 우리가
애기 동진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애기 동지가 나오냐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음력으로 11월 동지달이라 하잖아요. 그죠? 11월 동지달 하는데 반드시 동지가 양력으로는 12월 21일에서 22일 날 도래하지만 동지날 반드시 음력 11월에 듭니다. 11월에 드는데 올해 특히 윤달 때문에 11월 초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월 1일에서 11월 10일 또 20일, 30일 나누어서 봤을 때 12월까지의 만약 동지가 들어오면 여기를 초에 도잖아요. 그렇죠? 초에 들어온다 해서 뭐 애기 동지 날이다, 뭐 애기 동지 연도다 얘기하는데 이럴 때 되면 뭐 팥죽을 안 끓여 먹는다. 왜 그러냐면 팥죽 끓여 먹으면 뭐 애가 다친다,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뭐 저희 집안에서는 과거에 보니까 뭐 애기 동지니 상관없이 끓여 먹는 것 같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 의미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음행오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가 최고적으로 남쪽에 가다 보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로 음기가 왕성을 하니까 이 팥죽을 먹음으로써 내 몸이 좀 더 중화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애기 동진이 뭐 그런 상관없이 팥죽을 끓여 먹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애기 동지날을 하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동지를 끓여 먹고 팥죽을 끓여 먹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또 하나 또 뭐 두서없이 말하는 건 뭐지만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이 뭐 저희 집에 상을 차렸을 때 이웃집에서 팥죽을 꺼내서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도 뭐 상주로가 이렇게 밥을 잘 못 먹으니까 팥죽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축기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로 해서 이제 이 집에 어떤 사람이 적어서 귀신이 됐으니 뭐 쫓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팥죽을 끓여줬는지 모르지만 이년도 팥죽도 끓여줘서 서로 둘의 즉 상부상조하는 행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동지는 어차피 이제 겨울에 한겨울이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보면 이제 입동 있고 오늘 이제 소설 있고 대설과 동지 이제 소환 대한이 이렇게 이제 겨울 절기 있는데 동지가 이제 한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중간 정도 절기에 한겨울인데 우리 공부를 따지면 바로 동안거 기잖아요. 이제 동안거 기간인데 동안거 뭐 한거를 여름에 공부하는 기인데 왜 불교에서 이제 한거 동안거 말했는데 뭐 인도에서는 어떻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길거리에 여러 가지 해충이 많이 나오니까 걸어다니면 뭐 해충이 죽일 수 있으니 불상세가 어떤 불교의 기본 5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동안거,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말이 나왔고 우리나라만 이 동안거는 이제 추우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뭐 동안거 기간만이라도 공부를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동안거 공부를 끝나면 이제 봄에 서로 닥치면 새로운 일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면 지금에서 구섭을 타파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구섭을 타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내가 지난 봄부터 봄, 여름, 가을까지 오다 보면 주위에서 나한테 이리쿵저리쿵 많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넌 왜 그러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왜 그래 많으냐? 뭐 어디 아프냐? 얼굴 모습이 많이 안 좋냐? 여러 가지 뭐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을 왜 그래 많이 잤냐? 왜 그렇게 게으르냐? 그런 것들을 나의 주변인들이 많은 것들을 그중에 한 7개 정도 정리해서 딱 정리했다가 그럼 내년도에는 다시는 그렇게 말 안 듣도록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안공 공부 기간에는 내가 7개 정도로 주변인들이 나한테 과연 올 1년 동안 과거 1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보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면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 행동을 바르게 하는 방법, 바로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나의 모순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도한국 기간의 공부다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우리 24절기 동지는 요 정도 하고 다음에 제가 24절기 이야기 총 제가 과거에 대안부터 시작을 했으니 다음에 소환하면 이제 마지막 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 24절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